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에 강력한 폭풍이 상륙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찰의 이벤트와 공항에서의 이색 풍경이 연말의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세계 각국에선 전야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취임 후 150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매업주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안당국이 하루 만에 절도범을 117명 체포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 비가 내렸는데요.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에 강력한 폭풍이 상륙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쳐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해안에서 길게 뻗어나와 있는 교량의 끝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거대한 파도가 서부 해안을 덮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전. 강력한 파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The Santa Cruz Wharf was hit as part of this swell event with large waves, and we lost, we believe, approximately about 150 feet of the end of the wharf. 파도가 해안을 덮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해안에 있던 한 남성이 파도에 휩쓸리며 응급구조대가 출동했는데 이 남성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량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됐던 인부 3명도 파도에 휩쓸렸는데 이들 중 2명은 응급구조대에 의해 생명을 건졌고 또 다른 1명은 자력으로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타크루즈시는 폭풍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해안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We're asking people not to be in the water, not to be on the beach, not to have their vehicles, their boats or other devices out in the water. These are massive piers which weigh hundreds and hundreds of pounds apiece and are being driven by the Pacific Ocean. That is not something that we think folks ought to mess around with. We encourage people to stay out of the water until further notice. 국립기상청은 서부 해안에 최대 60피트의 파도가 지속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다수의 실종자가 추가적으로 보고됐지만 거대한 파도와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 각종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단속과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색 이벤트들이 연말의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른 새벽부터 교통단속에 걸린 차량 운전자.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Ma'am, the reason I'm stopping you today is you have a tail light that's out. 당연히 교통위반 티켓을 받을 줄 알았던 운전자에게 경관이 뜻밖의 한마디를 건넵니다. In the spirit of the holidays, yes, we are stopping people, okay? But I've been tasked with handing out Starbucks gift cards on courtesy of the police department, okay? 차량 등록증이 만료된 운전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차량 운전자들 모두 오늘은 교통위반 티켓 대신 커피 카드를 받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도, 단속에 놀랐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 경찰국은 이날 하루 $10짜리 기프트카드 150장을 교통위반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에게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과 응원이 되길 기원한다며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장 혼잡하고 붐비는 공항에서는 이색 자원봉사자가 등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원봉사견. 이들의 임무는 승객들의 가방을 뒤져 마약을 탐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지루하고 피곤한 대기줄의 승객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We're volunteers for the Houston airport system, and we come and bring the dogs to spread joy and happiness to all the passengers, especially during this time when it's so stressful flying. 훈훈함이 느껴지는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도로와 하늘길 모두 현실은 각종 사고와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공 트래킹 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하루에만 미 전역에서 44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3,2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이 밖에 각 지역 경찰도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인 오늘과 내일 최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식 업무 정차가 평소보다 많을 것에 대비해 음주와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주의하고 차량 정비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말 연휴를 앞두고 LA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30분쯤 오가와 스프링 스트리트 인근에서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27분쯤 이글락 지역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 거주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밤길을 혼자 걷지 말 것을 당부했고 소방국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남긴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밝은 세계 각국에선 전야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휠체어에 의지해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 앞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 힘겹게 성문을 열며 25년 만에 찾아온 희년의 개막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스러운 해인 희년. 내후년 1월 6일까지 신자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각별한 기간입니다. 희년의 시작을 알리며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한 교황은 그 의미를 가난과 전쟁의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찾았습니다. Ci prepariamo a varcare con fede la porta santa. I passi del nostro cammino sono i passi di tutta la Chiesa, pellegrina nel mondo e testimone di pace. 그러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지 베들레헴에선 성탄 분위기는커녕 2년째 트리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가자 전쟁, 계속되는 공포와 고통 속에 십자가들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집으로 해마다 몰려들던 순례객들의 환호 대신 이스라엘군의 호위를 받으며 추기경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The war is terrible with all the consequences of division. We want to tell to our people not to lose hope. It's possible also to break down the most difficult wall. 내전 끝에 과도 정부가 들어섰지만 갈등이 여전한 시리아에선 대형 트리가 불타 기독교인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은 눈발 속에서도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 작전을 통해 새해 150만여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보수 진영 패스트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해 불법 입국을 차단하고 미 역사상 최대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오퍼레이션 오로라로 명명된 초대형 추방 작전은 1950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0년 단행됐던 아이젠하워 추방 작전은 단시일 내 130만여 명이 멕시코로 추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첫해 불법 이민자 15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 외국인 66만 명과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58만여 명, 갱단원, 마약범죄 조직원 등부터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LA시는 피난처 도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시카고는 학교나 병원, 일터 등에서의 이민 단속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를 감형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은 취임하자마자 사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형수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자 자신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린 트럼프 당선인. 말이 안 된다며 각 사형수의 범행을 들으면 바이든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취임하자마자 폭력적인 강간범과 살인자로부터 미국 가정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의 사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지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연방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과 교회와 유대교 회당 등 종교시설에서 총을 난사한 총격범 등 테러나 증오범죄와 연계된 사형수 3명은 제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살인범을 규탄하고 희생자를 애도한다면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도록 그대로 둔 채 물러서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기 동안 연방사형수의 형 집행을 유예해왔지만 사형 찬성론자인 트럼프 취임이 다가오자 감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온 사형 문제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27개 주에선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킹카운티 메트로버스 기사인 한인 숀 임 씨가 승객의 흉기에 숨진 가운데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버스 기사 숀 임 씨가 심야 운행 중 승객 2명을 태우고 워싱턴대 인근을 지나던 중 승객 1명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승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10,000의 현상금까지 걸렸던 용의자 리차드 시트렉은 메트로버스에서 자다 체포돼 1급 살인 및 2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애틀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18일 새벽 3시가 조금 못된 시각 워싱턴대 인근 유니버시티 웨이에서 임 씨를 버스 밖으로 끌어내린 후 임 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가슴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CCTV에는 새벽 시간 적막한 도로 한가운데 임 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용의자에 의해 끌려 내려져 바닥에 뒹굴다 다시 끌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 씨가 9.11에 신고해 남성이 나를 폭행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던 사이 시트렉이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고 임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윈체스터 브랜드 칼집이 발견됐으며 근처 쓰레기통에서 동일 브랜드의 피 묻은 칼도 회수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워싱턴대가 지원하는 홈리스 캠프에서 본 적이 있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확보한 뒤 캠프 등록 기록에서 용의자의 운전면허 사진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시트렉은 이번 사건 외에도 2023년 11월 시애틀 유니버시티 웨이 노스 이스트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사건은 정당방위를 주장한 그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해 기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씨는 터귤라에서 고교를 졸업했으며 늘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인인 노모와 부인, 딸 등을 두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메트로버스 기사로 일을 해왔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와 정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부인이 낮에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고 야간에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말을 맞아 최근 LA에서 조직적 소매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117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20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LA 경찰국,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공조해 조직적 소매 범죄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CHP는 작전 결과 117명이 체포됐고 도난 차량 3대와 불법 총기 2정, 3만 8천 달러 상당의 도난품이 압수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CHP는 이번 작전을 통해 연말연시 소매업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절도 사건은 결코 용납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며 특히 쇼핑객이 몰리는 연말연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조류독감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보건국은 조류독감 감염자가 성인으로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감염자는 작업 현장에서 감염된 가축으로부터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감염자가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택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의 전반적인 조류독감 위험은 낮은 편으로 현재까지 조류독감이 사람 사이 전파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관계자는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감염된 가축이나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한층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소와 가금류, 야생 조류를 포함해 아픈 동물이나 동물 사체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우유와 같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이나 덜 익은 동물성 제품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가금류나 다른 야생동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8일 조류독감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유기농 계란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분류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FDA는 현재 1등급 리콜을 발령했고 이는 리콜된 제품이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뉴욕에 기반을 둔 유기농 계란 공급업체인 핸섬 브룩팜스는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로 판매된 유기농 풀을 먹인 계란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란은 11월 22일부터 알라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내 25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리콜된 제품에는 327번과 P1363번, 그리고 유통기한이 2025년 1월 5일인 계란이 해당됩니다. 리콜된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계란을 버리거나 사용을 중지하고 코스트코로 반품하여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리콜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핸섬 브룩팜스는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기술적 문제로 미 전역의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조치는 약 1시간 후 해제됐지만 여행객들 사이에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연방항공국 FAA는 오늘 오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의 요청에 따라 여객기 운항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모든 항공편을 지상에 대기하도록 했다며 이는 항공사 측이 요청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기술적 문제가 항공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지하며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운항 중단은 1시간 만에 해결됐고 FAA도 공지가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운항 중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문제의 원인을 언급하지 않았고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성수기 항공운항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항공사들이 더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메가밀리언스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질 않아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저녁 8시 추첨된 잭팟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미 역사상 7번째로 높은 금액이자 12월 진행된 추첨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오늘 저녁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와 일시불로 수령을 선택할 경우 4억 4,88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메가밀리언스 잭팟 주인공은 지난 9월 10일 텍사스에서 당첨금 8억 10만 달러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후 진행된 29번의 추첨에서 잭팟 주인공이 나오지 않아 오늘 잭팟 당첨자가 나왔다면 2002년 12월 24일 뉴욕에서 6,800만 달러 잭팟 이후 크리스마스 이브 역사상 당첨자로는 두 번째가 됩니다. 테라 루나 사태 권도영 씨의 미국행이 유력해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도영 씨 측이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현지 시각 24일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헌법 소원의 쟁점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게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조만간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비치 장관의 의중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을 볼 때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가 실립니다.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에서도 이의 제기를 반복하며 결정을 뒤집어 왔던 만큼 실제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